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모스펫의 IB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모스펫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저번에 그 정성적인 분석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그 모델을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 수식을 의미해요. 자, 근데 수식 모델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모형이잖아요. 자, 그럼 왜 모델이 보통은 수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 IB 모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스펫에서 V가 들어갔을 때 I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V가 얼마일 때 I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줄래? 자, VGS가 5V고 VDS가 2V일 때 I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줄래? 그럼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모스펫 사가지고 모스펫 구해가지고 그거를 모스펫 구해가지고 걔를 실제로 거기다 전압을 인가해보면 되죠. 근데 그거 인가해서 구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언제 구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여기 모스펫 해갖고 여기 5V, 2V 걸어가지고 여기 전류를 재는 거죠. 막 엄청나게 장비를 막 해가지고 실험실 가가지고 자 재봤습니다. 근데 사실 나 0부터 5V까지 다 필요한데 어, 어? VDS는 0부터 2V까지 다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랭스랑 위스를 바꿔가면서 커런트도 알고 싶은데 자 이거 어떻게 할래요? 랭스 위스 바꾸는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시 모스펫 다 구해야 돼요. 다른 걸로. 엄청나게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우리가 뭘 하냐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의 가장 유용한 텀이 뭐예요? 수식인 거죠. 그래서 Y랑 V에 관한 관계하는 수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모스펫 없이도 내가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랭스가 얼마일 때, 위스가 얼마일 때, 커런트가 얼마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모델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그 모스펫의 IB 모델을 한번 구해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B 모델은 과연 뭐 하는 거예요? ID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D가 어떻게 되는데 VDS가 얼마일 때 ID 얼마인데 VGS가 얼마일 때 ID 얼마인데 이런 걸 구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구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I를 구하는 거잖아요. I는 뭔데? I는 여러분 Q를 T로 나눈 거니까 자 VGS랑 VDS의 영향을 알고 싶다면 VGS랑 VDS가 ID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이 전류의 양 있잖아요. 이 전류의 양을 알고 싶은데 자 얘가 VGS랑 VDS가 바뀔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면 I의 정의로 돌아가서 이 Q가 얼마인지 알면 그럼 그 걔를 타이밍으로 나누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D를 구하기 위해서 이 델타 Q를 먼저 구하는 것을 집중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 요 밑에 채널이 형성돼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요 Q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 델타 Q 어떻게 한번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델타 Q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게이트를 걸어서 일렉트론들아 일로 와 해서 모아갖고 만든 Q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 뭐예요? 제가 일렉트릭 필드로 일렉트론들을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쵸? 일렉트릭 필드로 일렉트론들 다 불러 모은 건데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는 마치 캡에서 제가 여기 전압을 걸어가지고 일렉트론들아 모여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게이트 전압을 걸어서 여기 밑에 옥사이드 이 통한 캡을 통해서 여기다가 전하를 유도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Q는 CV를 사용할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Q 토탈은 CV다. C는 뭐예요? 여기서 형성되는 캡이고 볼티지는 이 양단에 걸리는 볼티지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MOS니까 단순한 도체, 부도체, 도체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물질이 페르미 레벨이 모스, 메탈이랑 세미컨덕터가 차이 나는 물질에서의 볼티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2V를 건다고 해서 2V가 반드시 걸리는 게 아니고 2V 빼기 VTH가 걸린다는 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CV에서 V를 먼저 보시면 V는 VGS-VTH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옥사이드 캡에 의해서 생기는 캡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옥사이드 캡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도체, 도체 있을 때 캡 어떻게 구해요? 입실론 유전율 곱하기 양쪽 그 기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기판 면적 구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입실론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건 진공의 입실론 이거는 그 상대 유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해갖고 A를 D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A는 여러분 W 곱하기 L 그렇죠? 그리고 D는 여러분 이 옥사이드 두께인 TOX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사이드 두께가 여러분 다름 아닌 TOX 톡스니까 그걸 여기다 갖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Q는 CB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언제인 거예요?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 VDS가 0일 때만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 VDS 0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가 이렇게 채널이 평평하게 형성되지 않아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채널이 평평하게 형성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요. VDS가 0이 아닌 순간에 여러분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게 일반적이니까 채널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형성된다는 걸 저번에 배웠죠. 왜 여러분이 일렉트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0V고 여기 2V예요. 즉 VDS가 2V예요. 그러면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여긴 0V고 여기 VGS 채널에 VGS VTH가 걸리니까 여긴 0V고 여기 VGS VTH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여기 0볼트로 갈 이유가 없고 다 여기 붙겠죠. 그쵸? 다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긴 어때요? 여긴 2볼트니까 조금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 있어요. 일렉트론이.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쵸? 그래서 채널 피치오프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VDS가 너무너무 커져서 VGS-VTH보다 더 매력적인 상황이라면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어서 채널 피치오프가 생긴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얘가 X 이쪽을 여러분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여기를 소스라고 하고 여기를 드레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X 방향에 따라서 볼티지가 다 달라가지고 여기 유도되는 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캡이 평평하게 있어서 Q는 CV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쉽게도 볼티지 채널 포텐셜이 다 달라가지고는 내가 얘를 쉽게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소스 부분은 여기가 0볼트니까 여기 VGS-VTH가 100% 다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전압이 얼마예요? 0볼트니까 여기도 0볼트니까 여기 0볼트니까 양단의 전압 VGS-VTH 갖다 쓰면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2볼트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0볼트가 아니잖아요. VDS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는 뭐로 놔야 돼요? VGS-VTH가 아니고 VGS-VTH VDS로 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CV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를 빼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여기 X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최대 VDS고 그 사이는 0하고 VDS 사이겠죠. 그래서 그 0부터 VDS 사이로 그 변하는 전압을 VX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Q는 CV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Q는 CV를 구할 때 Q가 X마다 다 달라지는 새로운 라인 차지 덴시티를 여러분 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인 캡 구하시고 거기다가 VX, VGS VTH를 곱하시는 게 아니고 뭘 곱하셔야 돼요? VX를 곱하셔야 돼요. 그쵸? 제가 여기 포텐셜을 VX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X에서의 캡입니다. X에서 단위 캡. 유니캡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캡을 그냥 L로 나누시면 되죠. 전체 캡을 L로 나눈 거고 요 VGS-VTH 대신에 뭐예요? VX를 추가해서 빼줬다는 거. 그쵸? 왜? X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VGS-VTH를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X별로 Q도 다 다르고요. V가 다 다르기 때문에 Q가 다 달라서 QX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L분의 C로 나누고요. QX L을 뒤에다 안 쓰고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L을 뒤에다 안 쓰고 지금 그냥 수정을 해버릴까요?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유닛 랭스 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또 L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가 L을 곱할게요. 이 앞에다가 뒤에 있는 L을 가져와서 이 앞에다 곱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돌아왔어. 자, 이렇게 해서 자, X를 전체 Q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X에서의 Q를 먼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걔는 L분의 C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V가 X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 L분의 C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V가 X마다 다 다른 이펙트를 이 채널 포텐셜을 VX로 정의를 해서 걔를 빼줬어요. 그래서 양단의 전압이 VGS-VTH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VX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부분 정의하면 L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되고 얘를 COX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살짝 틀어졌는데 모양이.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톡스분의 입실론 OX, 입실론 제로 이 부분을 COX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을 COX라고 하면 제가 바로 단위 면적당 캡이 되는 거예요. 왜 단위 면적당 캡이에요? COX에다 L 곱하기 W 하면 여러분 원래 캡 모양 나오잖아요. 이 파란 부분. 그러니까 얘가 단위 면적당 캡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단위 면적당 캡이 돼서 걔를 COX라고 하고 W 이렇게 하면 전체 QX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QX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X 지점에서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하량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X 지점에서 전하량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전류로 릴레이션 시키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하량, 내가 통과한 전하량을 구해야 돼요. 전류를 구하려면. 그래서 채널에서 통과한 전류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T초 동안 바라봤다고 해볼게요. 델타 T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면 전하 덴시티가 있어요. 차지 덴시티 곱하기 이 부분의 면적이죠. 이 부분의 볼륨이죠. 근데 이 부분의 볼륨 어떻게 보면 차지 덴시티 곱하기 여기 요 거리니까 볼륨이니까 거리 곱하기 높이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요 거리는 델타 x. 그쵸? 차지 덴시티 델타 x. 그리고 여기 W 그리고 여기 높이가 되는데요. 그쵸? 지금 이 차지 덴시티는 볼륨 덴시티고 우리는 뭐까지 있어요? W랑 H를 고려한 QX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QX만 넣어줘서 델타 X만 곱하면 이게 바로 커런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전체 차지 덴시티가 있을 때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차지 덴시티에다가 볼륨 차지 덴시티가 있을 때 차지 덴시티에다가
요 볼륨을 구하고 여기 이거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라는 게 결국 그 어떤 영역을 통과한 전체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W랑 H를 고려한 X 방향으로의 차지 덴시티는 있으니까, X 방향의 차지 덴시티 이미 있으니까 QX에다가 델타 X만 곱해서 걔를 델타 T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이 부분은 이 X 방향으로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하량의 속도를.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를 그냥 냅둬도 되지만, 여러분, 속도를 냅둬도 되지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도체가 가득한 이 채널에 양단의 전압 차이를 걸어줘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 거기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볼티지 차이에 의해서 차지 캐리어가 속도를 받아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제가 힘을 가하는 거예요.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결국 뭐지? 힘이잖아요. 힘. 이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받아서 일렉트론이 막 움직이는데, 가속도를 받았으면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하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 충돌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속하다 충돌하고 오른쪽으로는 가고 있지만 계속 가속하지 못하고 마치 등속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원래는 A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것을 관측을 해냈고, 걔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한다고 해서 비례 상수를 뮤로 쓰고 얘를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거. 얘가 바로 드리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은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단순히 여러분 dvdx로 표현한 거예요. 왜 일렉트릭 필드로 냅두지 않고 dvdx로 해놨을까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 여기 V는 이 VDS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VDS에 의한 영향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 DVDX로 바꿔준 거죠. 결국은 V로 냅둘 수도 있지만 DVDX를 포함한 모빌리티 곱하기 DVDX를 포함한 형태로 바꾼 이유는 VDS의 영향을 갖고 있는 모델을 디벨롭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고 QX에다가 뭘 넣고 아까 W 곱하기 COX VGS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VX 요거를 한번 넣어서 식을 쫙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 아이디는 커런트인데 이 커런트는 X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피처가 있어요. 여러분, 커런트가 뜻이 뭐죠? 커런트는 여러분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자를 5개를 여기서 이렇게 보냈어요. 옆으로 보냈어요. 근데 같은 길에서 여기서는 매초 한 놈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전류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매초 5개가 가고 있다면 여기서는 매초 1개만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 X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야 돼. 전류가 보니까 단위 시간당 내가 패스하는 전하의 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초 5개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매초 5개가 더 빠르게 팍팍팍팍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5배의 속도로. 그래서 만약에 길이 좁아졌다면 좁아진 대로 이게 전류가 계속 여기 5개가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 공급책에서 이미 막혔겠죠. 근데 계속 이동을 여기서 5개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는 1초에 5개를 내가 이렇게 여기서 1초에 1개를 5개가 패럴럴하게 보내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 한 놈이 1초에 5개를 팍팍팍 더 빠른 속도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논리로 제가 지금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껍게 전류가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X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는 더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여기 지웠지만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거 그대로 느껴볼게요. W 곱하기 COX. 자, 이 부분이 Q잖아요. 자, 그럼 이거 Q인데 Q는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Q는 차지 덴시티는 더 작아져요. X에서. 근데 뭐예요?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높아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차지를 팍팍 패스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X가 계속 같아야 돼요. 즉, 이 커런트 포맷인 이거는 X에 따른 펑션 2개의 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커지면서 이게 작아진다면 이게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X의 인베리언트하게, 즉 인디펜던트하게 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X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피처를 우리는 식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도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뭐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한다기보다 적분하기 편한 형태죠. 그럼 적분하기 편한 형태네. 자, 적분하기 편한 형태라면 적분을 이용해서 X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fx를 dx로 적분한 다음에 얘가 뭐예요? 0부터 c까지 적분했다면 얘를 c 그냥 fx랑 똑같다면 그러면 이게 적분을 이용해서 내가 x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거예요. 왜? 얘는 미분하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적분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걸 수식적으로 디벨롭해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텀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인디펜던트 x 이렇게 한글로 말해봤자, 영어로 말해봤자, 말로 해봤자 소용없이 수식으로 바꿔가지고 수학적으로 바꿔서 얘를 이 안에 집어넣으셔야 얘가 식이 더 디벨롭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쓴 거고 얘만 다시 이쪽으로 집중해서 보면은 치환 접근하실 수 있죠. 얘를 x에 대해서 접근하느니 v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죠. 대신 뭐예요? 윗끝 아래끝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x가 0일 때 vx는 얼마? 0이었고요. x가 l일 때 vx는 얼마? vds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dx 대신 v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면 l 곱하기 id가 요거 없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없는 형태가 이렇게 l 곱하기 id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구하는 게 id니까 l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커런트의 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죠? 언제냐면 소스 드레인 있고 이렇게 돼서 VDS가 0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뭘 고려 안 했어요? 채널 핀치 오프가 되는 거. VDS가 VGSH-VTH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채널이 핀치 오프되는 현상은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없으면 안 했죠.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직은 VGS-VTH보다 작을 때 VDS가 VGS-VTH보다 작을 때만 고려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만 성립하는 식이다? VGS-VTH보다 크지 않고 작을 때만, 작거나 같을 때 혹은 작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는 맥시멈이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미분을 하셔도 되고 얘를 포물선을 그려보셔도 되죠. 그래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고 VGS-VTH보다 작을 때 VDS가 거기까지만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넘어가서 그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이거를 채널 핀치 오프 됐을 때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접근했을 때 어땠겠어요? 0부터 L까지 접근할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VDS 이렇게 될 때를 이용을 해서 그 어썸션에 기대 갖고 지금 유도를 했기 때문에 채널 핀치 오프 된 상황은 여러분 x가 0일 때는 0이지만 x가 l일 때 vx가 vds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유지되지가 채널 핀치 오프가 0부터 L까지 채널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어썸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널 핀치 오프 되기 직전까지만 얘가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그거를 이제 VGS 여러 개 대해서 그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VDS가 VGS-VTH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여러분 사실은 VDS가 2배의 VGS-VTH보다 작잖아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등호 2개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넣어가지고 이런 어썸션에 의해서 얘를 VDS 2개로 쪼개가지고 두 개 곱하기로 쪼개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요. 얘랑 비교가 1대1 가능하죠. 둘 다 VDS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작을 거다. 그래서 얘를 없애가지고 이렇게까지 리니어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id가 VDS의 리니어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이 영역 중에서 그나마 어디? 여기 VDS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성립하죠. VGS-VTH보다 많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리니어하다가 점점 리니어리티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 VGS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작은 부분에서는 여기를 거의 이거 없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VDS id가 VDS의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부분을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를 리니어하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제? VGS 여기 작을 때는 VDS가 VGS-VTH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히는 이 식을 그냥 갖다 쓰세요. 이 식을. 그래서 거의 리니어하다라고 하고 리니어하기 때문에 어때요? R 오늘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눈에 소리 지르면서 말했던 거 모스펫이 베리어블 레지스터로 동작할 수 있다. 그거를 식으로도 보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로 가겠습니다. 요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채널이 핀치오프 되면 어떻게 돼요? 채널이 핀치오프 되는 이유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면 한 얘기야. 하면 제가 여러분이 일렉트론이어도 야, 여기는 지금 VGS-VTH만큼 전압차가 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 그래서 그게 1.5V예요. 자, 나 VGS가 2V고 VTH가 0.5라서 여기 1.5V로 내가 일렉트론을 땡기고 있는데 나 5V. 그럼 여러분이 일렉트론이라도 여기로 안 가죠. 이쪽으로 안 가죠. 뭐야? 하고 다 일로 가죠. 그래서 그 5V의 영향이 굉장히 작아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구간에서의 채널에 붙지 일렉트론이. 그렇지 않고 여기는 채널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일렉트론이. 여기 있는 이 리전에 있는 족적 어디로 가요? 다? 이 부분은 이 드레인에 가까이 있는 부분 족적 다 이로 순간이동해서 드레인에 갖다 붙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채널 핀치오프가 될 때는 이 부분은 채널이 없어서 핀치오프가 돼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커런트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0부터 L1까지만 접근을 해서 구할 거고 그때는 VX가 VGS-VTH인 거예요. 이 영역 여기가. 여기에 전압이 VGS-VTH인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저기에 여기 전압이 VGS-VTH야? VD랑 아무것도 없어? 뭐냐면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드레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VDS가 0보다 커서 하지만 VGS-VTH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VDS를 점점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죠. 딱 드레인 요 지점에서 딱 끊길 때.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일렉트론 입장에서 게이트가 땡기는 애랑 드레인이 땡기는 게 완전히 힘이 똑같을 때는 드레인으로 갈지 일렉트론으로 갈지 완전히 인디프런스하죠. 똑같죠. 일로 가나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VGS-VTH로 땡기고 있잖아. 게이트는 드레인이 얼마로 땡겨야 일로 가나 똑같아서 여기서 딱 끊겨요. 드레인이 바로 얼마일 때 딱 끊겨요? VGS-VTH일 때 딱 끊기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일로 가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끊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올리면 드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채널 핀치오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VGS 이 지점이 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드레인의 영향이 대체 얼마길래 여기서 이 왼쪽은 바로 채널이 일렉트론이 채널에 붙어 있고 이 오른쪽은 다 드레인 쪽으로 갔을까요? 자,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드레인이 더 어트랙티브한 거고 여기보다 왼쪽으로 가면 더 채널이 어트랙티브한 거니까 여기서의 채널 포텐셜은 여기서의 VDS의 이펙트는 VDS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VGS-VTH만큼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으로 채널에 붙거나 드레인에 붙거나 완전히 무관심한 거죠. 똑같은 거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VGS-VTH 여기에 채널 포텐셜 VGS-VTH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L1에서는 VGS-VTH, VDS가 아니고 VDS가 100% 안 들어가고 VGS-VTH 값만 적분해서 걔를 구하면 2분의 µx L분의 W VGS-VTH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아까 말한 요 부분에서 구한 최대값이 되고 그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VDS를 더 증가하면 채널 핀치오프에서 핀치오프 영역만 늘어나지 VDS가 증가하는 채널 양단의 전압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채널 양단의 전압은 계속 유지되기만 하고 채널의 그 핀치오프 영역만 늘어나는 거기서는 채널 양단 전압이 바뀌지 않으므로 전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고 혹은 리니어 리전이라고 불러요. 왜 리니어 리전이라고 부를까? 아까 말했잖아. 이거 VDS의 거의 리니어하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VDS의 인디펜던트하고 세츄레이션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 리니어 리전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오드 리전하고 세츄레이션 리전을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단순히 뭐로 기억하시면 돼요? VDS랑 VGS-VTH. 이거 두 개 관계로 보면 되죠. 이거면 뭐예요? 트라이오드고 이거면 뭐예요? 세츄레이션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스펫 그리실 때 MOSFET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드레인이고 게이트고 소스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0V를 걸었고 여기다가 1V를 걸었고 자, 여기가 VTH가 0.4V라고 해볼게요. 책에서 이 조건을 많이 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서킷에서 모스펫은 세츄레이션이 좋아요. 그 이유는 서킷마다 다 다른데 지금 대부분의 서킷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디자이어블 해요. 제가 우리 앰프 배울 거잖아요. 앰프에서 왜 세츄레이션이 디자이어블 한지 바람직한지 당연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세츄레이션이 디자이어블 해요. 자, 그럼 세츄레이션이 디자이어블 하기 때문에 모스펫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소스가 0V고요. 얘 1V잖아요. 근데 여러분 게이트가 1V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가 1V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6V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왜 이 트랜지스터 내부에서 0.1V가 1V로 쓰이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다 뭐예요? 0.6V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볼티지 VTH만큼 깎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0.6V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자, 그럴 때 제가 여기다가 딱 0.8V 걸면 뭐예요? 자, 순서대로 어때요? 얘가 제일 높고 얘가 그 다음 높고 얘가 그 다음 높죠. 위치 보세요. 드레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게이트 있고 소스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순서가 디자이어블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0.8, 0.6, 0 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VDS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VGS-VTH보다 큰 거고 VGS가 또 0.6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얘보다 더 큰 거죠. 자, VGS-VTH보다 얘가 더 크면 그럼 뭐예요? 트랜지스터가 켜지는 거고 얘보다 얘가 크면 드레인보다 게이트가 크면 즉 VDS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VGS-VTH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려져야 세츄레이션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드레인이 제일 위에 그 다음 게이트 그 다음 소스 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6 예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바이어스 커런트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리고 UNCOX는 저거고 뭐 VTH 저거고 게이트 볼티지가 10mV 증가할 때 드레인 볼티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게이트 볼티지가 증가하면 이거부터 볼게요. 드레인 볼티지 어떻게 될까요? 자, 게이트 볼티지 증가하면 IDS가 증가하죠. 그렇죠? IDS가 트라이오드든 세츄레이션이든 심지어 여러분 그냥 모스펫에서 보시면 더 차지를 많이 땡겨오는 거니까 더 증가를 해요. 근데 세츄레이션에서는 트라이오드든 VGS는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VGS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츄레이션 식이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μN COX L분의 W VGS-VTH. 자, VGS-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랬어요. 2배 빼기 VDS. 여기 VD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상당히 악필인데 여기도 VGS가 있잖아요. 여기도 VGS 있고 VGS가 커지면 전류는 무조건 커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커지고 따라서 VDS인 VDD-ID RD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왜 VDD-RD RD예요? 여기가 여기를 ID가 흐르니까 여기는 VDD에서 ID RD만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VDS는 감소하죠. 그래서 게이트가 이런 컨피규레이션, 이런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스펫이 증가하면 게이트가 증가하면 드레인 볼티지는 감소해요. 자,
그래서 감소할 텐데 얼마나 감소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바이어스 커런트부터 구하여라. 자, 바이어스 커런트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IT는. 자, 얘가 바이어스 커런트가 대체 어떻게 될, 지금 VGS가 VTH보다 크잖아요. VGS가 얼마인데? 1.0V고 얘는 0.4V니까 더 크니까 켜져 있긴 켜져 있는데 얘가 트라이오드 리전에 있는지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을 쓸지 모르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DS랑 VGS-VTH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VDS가 더 크면 세츄레이션, 더 작으면 리니어잖아요. 트라이오드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IDS를 알아야지. 자, IDS를 알아야 내가 세츄레이션 쓸지 리니어 쓸지 알잖아요. IDS를 알아야. 근데 IDS를 알려면 VDS를 알아야 되고 VDS를 알려면 IDS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일단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세츄레이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츄레이션이라고 가정해서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왜 세츄레이션이라고 가정해? 세츄레이션이 디자이어블 하고 그리고 뭐예요? 세츄레이션이 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분의 1, 100 마이크로 그리고 0.28, 0.18, 2 그리고 여기 0.6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0.36이니까 2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그래서 200 마이크로 암페어. 오케이. 자, 이게 바이어스 커런트 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답 구한 거죠. 다음 두 번째. 만약에 10mV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런트가 몇 배가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커런트를 구한 건데 세츄레이션이라고 가정하고 했잖아. 참. 이거 세츄레이션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VDS 혹은 VX는 어떻게 돼요? 저기 X노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1.8에서 뭘 빼야 돼요? ID 곱하기 RD를 빼야 되죠? 한번 빼볼까요? 1.8에서 못 빼요. 200 마이크로 곱하기 OK 빼면은 자, 여러분, 이거는 0.2mm로 쓸게요. 저는 mm를 자주 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mm랑 K랑 약분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0.8V죠. 자, 0.8V면 VGS-VTH랑 비교해서 어때요? 얘가 VGS-VTH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세츄레이션이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맞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니까 오케이. 200 마이크로 맞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0.8V예요. 자, 근데 제가 ID를, V 게이트를 VGS를 10mV를 플러스를 했어요. 자, 그러면 ID는 얼마만큼 변해요? IB는 여기서 얘만 증가한 거잖아요. 10mm만큼. 그럼 여러분 저거 식을 다시 다 구할 필요 없이 저 증가분만 고려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대로고 이 부분만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200 마이크로 대비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0.6, 0.61의 제곱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0.61의 제곱 얼마지? 0.61의 제곱 얼마예요? 0.3721이고 걔를 0.36으로 나누면 1.0336에다가 200까지 곱하죠. 계산기 온 김에. 그래서 206.7. 그래서 206.7 마이크로 암페어 됐어요. 그쵸? 자, 이 상황에서 뭐 하실 겁니까? 자, 요거 다시 구하셔야 되죠. VDD 빼기 ID, RD 하면 돼. 그쵸? 그럼 1.8 빼기 206.7 마이크로 곱하기 OK니까 다시 와봐. 계산기. 그래서 곱하기 0.5 그래서 0.5를 한 이유는 뭐야? 그래서 180 빼면 그래서 0.766 제 그냥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0.766 볼트가 돼서 자, 뭐예요? 0.8볼트가 0.766볼트로 바뀌었으니까 뭐 34mV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 볼티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은 다 구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제가 VGS를 여기를 상승시켰더니 10만큼 상승시켰더니 마이너스 34만큼 다운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를 인풋으로 놓고 만약에 인풋 전압으로 놓고 여기를 아웃풋 전압으로 놓는다면 개인이 마이너스 3.4인 즉 인풋 대 아웃풋을 마이너스 3.4배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앰플리파이어로 설계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고요. 자, 얘는 엣지 오브 세츄레이션에 있도록 M1이 L분의 W 구하여라. 그래서 얘는 사실 옛날 그림 가져온 거고. 자, 그래서 일단 W분의 L부터 구해보면 엣지 오브 세츄레이션에 있으려면 여러분 VX가 얼마여야 돼요? 0.6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1.8 빼기 OK 곱하기 ID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ID는 240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원래 200 마이크로가 0.18분의 2일 때 200 마이크로였으니까 240 마이크로가 되려면 0.18분의 2.4면 되는 거죠. 이게 답. 오케이? 자, 그 다음 뭐예요? 드레인 볼티지를 구해라. 1mV, 게이트에서 1mV 체인지가 있을 때 드레인 볼티지 체인지 구해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자, 그럼 얘는 다시 다 해야 되네. 지금 세츄레이션이니까 세츄레이션식 쓸게요. 엣지 오브 세츄레이션도 세츄레이션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연습하는 식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VGS-VTH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240 마이크로잖아요. 근데 240 마이크로인데 뭐가 체인지 돼요? 얘가 1mV 체인지 되잖아요. 그러면 0.6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0.61의 제곱이 아니고. 그래서 0.6의 제곱 대신에 0.6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하지 않았나? 601 곱하기 601의 제곱
여기 36만 1.03336 여기다가 얼마야? 이것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240 곱하면 240.8이죠. 그래서 이것만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는 어때요? 새로운 아이디는 240 마이크로에 얘를 곱한 거죠. 그래서 240.8 마이크로 암페어. 따라서 VDD-ID RD 구하시면 이게 OK잖아요. 그럼 얘가 OK면 여기가 0.8 마이크로였으니까 0.8 마이크로인데 OK야? 자, 그러면 4mV 변하겠죠. 4mV가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M1이 세츄레이션 되려는 맥시멈 올라오블 게이트 볼티지를 구하라. 여러분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첫 번째는 VGS-VTH랑 얘가 증가해서 ID가 증가해서 그럼 어때요? VDD-IDRD가 감소하는, 즉 VDS가 감소하죠. 그쵸? 두 번째는 그냥 VGS-VTH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VDS랑 VGS-VTH를 비교함에 있어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니까 초고속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도 하더라도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바뀔 여지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세츄레이션 리전을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이죠. VGS 높이는 게. 그래서 두 가지 이펙트에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를 구하면 돼요? VGS-VTH가 VDS랑 똑같을 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VDS는 뭐지? VDD-OK 곱하기 RD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ID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μN COX L분의 W 얘네 다 주어질 거예요. VGS-VTH의 제곱이요.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 뭐예요? VGS-VTH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VGS-VTH가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쵸? 얼마라고 나오겠죠? 물론 변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애들 안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건 들어갔네. 이것도 안 주어졌고 이거 1.8. 그래서 이거 안 주어졌으니까 제 생각엔 변수로 나올 것 같은데 걔가 이제 이거 나오면은 VGS는 그러면 이거 넘겨가지고 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채널이 소스 드레인 볼티지가 점점 증가하면요. 드레인 소스 볼티지 VDS가 점점 증가하면요. 채널 피치 오프가 아무래도 더 많은 영역에서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소스고 드레인이고 이거는 VDS가 좀 작을 때 VGS-VTH보다는 한참 작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0보다는 크지만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제가 VGS-VTH를 더 키우면은 이렇게 끊기죠. 이거 여태까지 계속 설명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VDS가 VGS-VTH보다 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VDS를 더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여기 있는 애들도 더 가져오려고 그럴 거 아니야. VDS를 증가시키면. 그래서 이게 더 멀어지니까 어때요? 이펙티브하게 채널 랭스가 더 작아지죠. 이펙티브하게 전화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작아지니까 전화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모델에서 L분의 W 있었잖아요. 거기서 봐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I가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모델 시계. 근데 뭐예요? I가 그냥 전화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짧아지면 그냥 커런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팩트가 VDS가 증가하면 이펙티브 랭스가 감소해서 결국 ID가 커진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아니고 좀 이렇게 커진다는 이펙트를 넣어준 게 바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에요. 채널 랭스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BJT에서 얼리 이펙트랑 비슷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세츄레이션 된다. VDS가 VGS-VTH보다 커도 세츄레이션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VDS 더 이상 세츄레이션 시기에 VDS가 없는 게 아니고 VDS가 증가하면 살짝 증가하더라. 그 이펙을 넣은 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람다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더 이상 세츄레이션 시기 만약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면 L분의 W VGS-VTH의 제곱. 요거는 아니고요. 뭐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1 더하기 람다 VDS까지 해줘야 그래야 좀 더 정밀하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까지 고려한 세츄레이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이렇게 되고요. 더 이상 VDS에 완벽하게 인디펜던트는 하진 않고 살짝 디펜던트하다. 자, 그래서 그때 0.5V일 때 람다 VDS가 0.5V일 때 1mA였다면 내가 만약에 VDS를 1V로 바꾼다면 ID가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만약에 이 텀이 없으면 아예 증가 안 하고 계속 세츄레이션 되어 있겠지만 제가 여기 세츄레이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VDS 1 더하기 람다 VDS 2가 되는 거죠. 이거에다가 얼마예요? 1mA. 그래서 나머지 부분 똑같으니까 얘만 곱해준 거야. 그쵸? 그래서 1mA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1.05 그리고 여기 0.1 여기 람다에다 0.1 넣으시면요. 1.05, 1.1이니까 얘도 대략 1.05mA. 그래서 플러스 50mA 정도의 체인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썸머리. 오늘 이 강의에서 뭐 한 거예요? IB 모델 디벨롭 한 거죠. 그래서 VG가 당연히 VTH보다 작을 때는 채널이 아예 안 생기니까 커런트가 안 흐르고요. 자, 만약에 VG가 더 크더라도 두 가지 모드에서 온 해서 동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VDS가 더 작으면 트라이오드 리전 혹은 리니어 모드. 그래서 모드라는 말보다 저는 리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리전인 거고, 여기서는 2분의 1,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U, COX, L분의 W, 그리고 뭡니까? 2 VGS-VTH,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VDS 곱해서 VDS의 제곱 요거고요. 자, 그다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NCOX L분의 W 똑같고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 그래서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식 다 외우죠 사실. 그리고 여기다가 1 더하기 람다 VDS 쓰는 이유는 얘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해야 할 때만.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스킵한 내용이 있는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언제 더 심하냐면 랭스가 절대적인 랭스가 더 작을 때 더 심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L이 여러분 채널 핀치오프가 여기서 1cm 되는 거랑 이게 만약에 5cm라고 하면요. cm 쓰지 말까요? 이거 cm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10나노 되는 거랑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채널 핀치오프가 10나노 되는 거랑 전체 50나노에서 여기 전체 100나노에서 아니 180나노에서 50나노 되는 거는 임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가 채널 랭스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움직여서 모듈레이션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커런트가 팍팍 변해요. VDS에. 그래서 랭스가 더 작을 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임팩트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썸머리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모스펫의 IB 모델 디벨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